생각입니다. 나머지 예. 구성을 보면. 문제는 지금 이재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면 오빠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대타를 뛸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쯤 되니까요. 이부진 재산이 2조라는 건데 그러면 이부진은 되게 불쌍하다. 딸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에 비해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4분의 1밖에 상속을 못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의 2조도 정말로 엉망진창의 과정을 거쳐서 오만 사기 끝에 얻은 것이 자기 오빠하고 똑같아요. 오빠의 8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부진의 2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의 재산 중에 이부진이 이 돈은 내 돈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돈은 1원도 없어요.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부진 재산 2조의 분포를 보면은요. 삼성물산 주식하고 삼성 SDS 이 두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죠.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말만은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요 회사의 지분을 이부진이 한 5.5% 정도 들고 있어요. 요게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S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4천억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좀 있고요. 재작년인가요? 그 삼성 정밀화학 주식을 팔아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했고요.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얼추 한 2조 원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1조 4천억 원이나 들고 있는 계기는 뭐냐? 이거 상속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먹을 때 이부진은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당시에 에버랜드 주식이 한 10만 원 넘던 걸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7천 원에 꼴딱 삼켰거든요. 다만 이때 이부진의 나쁜 짓이 부각이 안 됐던 건 꼴딱 삼킨 사람 중에 이재용이 제일 많이 삼켰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이 절반을 삼키고 나머지 절반을 이부진, 이서연 그리고 이윤형 씨라고요. 그 미국에서 자살을 한 이건희 씨 막내 딸이 있습니다. 예. 이 셋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꼴딱 삼킨 100 중에 이재용이 50을 받고 나머지 50을 한 16.7%씩 세 자매가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제일 나쁜 놈이어서 부각이 된 거지 이부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부진, 이서연도 공범이라는 거죠.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오빠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쳤을 뿐인 겁니다. 사기범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 SDS 4천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부진은 오빠가 잔뜩 먹을 때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이때 삼성 SDS가 시가로 5만 4천 원짜리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들한테 7천 원에 넘기거든요. 이때 이부진이 낸 돈이 20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큰 회사인데 이게 지금 4천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재산 부풀리는 방식이 오랍이나 동생이나 가관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구속됐다고 이부진이 대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당성 면에서 보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호구로 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당성 면에서는 이부진은 당연히 이재용의 대체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이 그런 정당성을 고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대체제가 되느냐? 그것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희가 들어놓은 다음에요. 이재용이 사실상 삼성을 장악을 하는데 이재용이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두 여동생을 견제를 해옵니다. 그 얘기 처음 들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래 이건희의 구상은 이런 거였다고 알려졌어요. 이재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와 금융을 가져가고요. 이부진이 호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유명한 사카린 사건의 주인공 한국비료예요.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 삼성정밀화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부진 몫이었습니다. 이부진이 삼성정밀화학의 최대 주주였어요. 그래서 이부진은 호텔신라와 삼성정밀화학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서연은 광고와 패션,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을 받는다. 이게 이건희의 뜻이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희가 2014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틀어두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재용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그러니까 2015년에요. 삼성이 갑자기 삼성정밀화학 이부진의 몫이죠. 이걸 롯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삼성정밀화학이 아니고 롯데정밀화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부진 걸 그냥 이재용이 하나 날려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갑자기 삼성이 공시를 해요. 발표를 합니다. 제일기획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기획은 이서연 거로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제일기획 매각이 실패했습니다. 이 가격이 안 맞아서요. 아직도 지금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사이긴 한데 어쨌든 이재용은 아버지가 들어놓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부진 회사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는 이서연 거라고 생각했던 제일기획을 날리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빠가 하나씩 날리고 보니 여동생들에게 남은 건 이부진한테는 호텔신라, 이서연한테는 패션밖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패션이라는 건 제일모직이거든요. 근데 이 제일모직을 삼성물산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최대 주주가 이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용이 막내 여동생한테 이서연한테 나 패션 안 떼줄래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호텔 신라도요. 이부진이 맞는다는 것 같잖아요. 이부진이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부진이 호텔 신라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희는 재산을 두 딸에게 잘 쪼개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쪼개주기 전에 들어누워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삼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재용 중심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두 여동생이 자기에게 맞설 힘을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여동생은 이재용하고 맞설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이부진이나 이서연에게 남은 희망은 만약에 이재용의 대체제가 되거나 이재용과 뭔가 한번 붙어보려면 예. 유일한 변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예, 아니면 아버지가 죽더라도 혹은 뭐 이미 죽었다는 소문도 있죠. 이건희의 재산 상속권을 어머니 홍라희가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유서가 결정이 안 됐다면은요. 그러니까 유서 작성이 끝난 게 아니고 와이프 홍라희가 만약에 이 재산 배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두 딸이 한 번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라희 혼자서 지금 이미 이재용 중심으로 구도가 짜여진 삼성그룹 전체와 미래전략실하고 맞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 홍라희에게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남은 마지막 가능성은 홍라희가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조직의 도움도 받고 뭐 법조인, 회계사들 이런 도움을 쭉 받고 조직의 전열을 갖춰서 이재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어머니가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카드는 여기서부터는 소설이지만 홍석현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우리 석현이 형이. 예, 홍석현에게는 중앙 미디어가 있고 조직이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이 홍라희를 돕고 그런데 홍라희는 이재용이 탐탁지가 않고 그래서 이부진이나 이서연을 민다. 이 모든 가정이 성립이 돼야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이부진이 한번 이재용하고 붙어볼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가정이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홍석현이 끼어들어서 누나편을 들고요. 삼성한테 자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요. 이러면 삼성은요. 진짜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이부진은 삼성이라는 그룹을 맡을 도덕적 자격성이 없습니다. 이재용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둘째, 만약 이부진이 그 시도를 한다면 삼성은 더 빨리 망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저희 최동석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이 시대에는 리더십이 분권화돼야 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되고 이래야 기업이 살아남을까 말까 한 시대에 삼성은요 지금 조선시대 궁중암투를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왕자는 뒤주에 갇혔고요. 공주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끼고 반란을 시도하고요. 예.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21세기 백주 대낮에 글로벌 기업 안에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쪽팔린 걸 떠나서 삼성이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재용이 오래 갇힐 각오를 하고요. 일단 전문 경영인 체제부터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이부진 들먹이지 말고요. 이사회 강화하고 주주 의결권 강화해서 일단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도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또 새 정부가 알아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해 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주주들뿐 아니라 노조나 소비자 단체나 지역 단체가 적절하게 삼성을 제어하면서 더 나은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개혁하는 시스템은 이제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궁중암투를 당장 집어치우고요. 최소한 주식회사에 걸맞은 기초적인 모습부터 지금 갖춰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민사회와 새 정부가 재벌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인 큰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지만요. 뭐 아무튼 오늘은 조금 가볍게 들으시라고요. 이부진 대체론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잡얘기를 곁들여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이부진은 오빠의 구속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이부진이 정말로 알려진 바대로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을 기회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재용이 오래 구속이 돼야 되고 어머니는 이재용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홍석현이 개입을 하고 홍석현에게는 삼성그룹과 맞설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여러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권력자들은요. 제3자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도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1%,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하면 꼭 될 것 같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거고요. 이부진이 만약에 야심이 있었다면 오빠의 구속을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상세히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4천억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좀 있고요. 재작년인가요? 그 삼성 정밀화학 주식을 팔아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했고요.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얼추 한 2조 원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1조 4천억 원이나 들고 있는 계기는 뭐냐? 이거 상속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먹을 때 이부진은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당시에 에버랜드 주식이 한 10만 원 넘던 걸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7천 원에 꼴딱 삼켰거든요. 다만 이때 이부진의 나쁜 짓이 부각이 안 됐던 오빠가 잔뜩 먹을 때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이때 삼성 SDS가 시가로 5만 4천 원짜리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들한테 7천 원에 넘기거든요. 이때 이부진이 낸 돈이 20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큰 회사인데 이게 지금 4천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재산 부풀리는 방식이 오랍이나 동생이나 가관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구속됐다고 이부진이 대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당성 면에서 보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호구로 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당성 면에서는 이부진은 당연히 이재용의 대체제가 전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오빠하고 똑같아요. 오빠의 8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부진의 2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의 재산 중에 이부진이 이 돈은 내 돈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돈은 1원도 없어요.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부진 재산 2조의 분포를 보면은요. 삼성물산 주식하고 삼성 SDS 이 두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죠.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말 많은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요 회사의 지분을 이부진이 한 5.5% 정도 들고 있어요. 요게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S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4% 하는 게 이제 짐작입니다. 나머지는 구성을 보면요. 문제는 지금 이재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면 오빠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대타를 뛸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쯤 되니까요. 이부진 재산이 2조라는 건데 그러면 이부진은 되게 불쌍하다.
딸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에 비해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4분의 1밖에 상속을 못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의 이조도 정말로 엉망진창의 과정을 거쳐서 오만 사기 끝에 얻은 것. 꼴딱 삼킨 사람 중에 이재용이 제일 많이 삼켰기 때문입니다. 예, 이재용이 절반을 삼키고 나머지 절반을 이부진, 이서연 그리고 이윤영 씨라고요. 그 미국에서 자살을 한 이건희 씨 막내 딸이 있습니다. 예. 이 셋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꼴딱 삼킨 100 중에 이재용이 50을 받고 나머지 50을 한 16.7%씩 세 자매가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제일 나쁜 놈이어서 부각이 된 거지 이부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부진, 이서연도 공범이라는 거죠.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오빠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쳤을 뿐인 겁니다. 사기범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 SDS 4천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부진은